네, 안녕하세요. 노가입니다. 자, 오늘 집중 탐구 해볼 몬스터는 잔느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잔느 기본 스탯입니다. 자, 잔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게임에 설명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체력입니다. 자, 잔느의 스킬 데미지가 체력 개수가 있어요. 이제 최대 체력에 비례한다 라고 이러면 써 있어야 하는데 인게임 설명 보시면은 체력에 비례한다는 소리는 적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정확하게 스킬 개수는 이제 공격력의 2배, 체력의 22%만큼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높은 수치의 개수는 아니기 때문에 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공격력을 바라고 뽑는 몬스터는 아니고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잔느와 가장 비슷한 몬스터를 하나 뽑자면은 케메누입니다. 자, 케메누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잔느는 3코스트 몬스터고요. 케메누는 4코스트의 몬스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코스트를 둘 다 1코스트라고 취급을 하고 효율 개선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케메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습니다. 일단은 딜량과 힐량이 양쪽 모두 케메누가 앞서기는 하지만 자, 이 부분은 방어력 이제 개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미지가 감소하겠죠. 방어력이 들어간다면. 자,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케메누는 힐량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자, 힐량은 결과적으로 기대값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딜적인 측면에서 한 30% 정도 케메누가 높습니다. 30%면은 공격력 2버프가 20% 이제 데미지를 올려주죠. 그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 2버프보다 높은 효율을 케메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 패시브로요. 그러니까 잔느를 굳이 쓸 이유가 없고 케메누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잔느를 계속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면은 이제 잔느에게는 케메누에게 없는 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수호의 기도인데 이제 수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선봉에게 무적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 인내 버프가 굉장히 효율이 좋은 버프라 가지고 잔느는 그 수호의 기도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다른 게 있다라면은 잔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킬 모션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카운터를 치기 힘든다는 점, 혹은 잔느가 먼저 이제 기다렸다가 스킬을 써서 상대방의 선봉의 스킬을 스턴으로 끊어줄 수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상대방 선봉의 움직임을 보고 스킬 캔슬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카운터를 치지 못하게 스킬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운영은 좀 수비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때 케메누보다 잔느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잔느의 핵심이 되는 수호의 기도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자, 하면은 일단 먼저 수호의 기도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수호의 기도는 무적 시간은 5초 정도 지속을 합니다. 자, 5초면 굉장히 길어요. 특히 단일덱 입장에서 5초 정도를 수호의 기도를 상대가 버텨주면은 그 사이에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정말 좋은 스킬이에요. 또 인내 효과도요, 10초를 지속 시간을 주는데 10초 정도의 지속 시간이다라면은 굉장히 긴 편의 버프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광역 딜이라거나 뭐 줄딜 공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비가 좋죠. 수호의 기도 또한 그 잔느 일반 스킬처럼 똑같이 모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먼저 사용을 하더라도 상대가 카운터를 쳐가지고 공격을 넣는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무적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카운터로는 절대 반응을 상대가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 수호의 기도를 언제 쓰면 좋으냐라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단일 딜을 상대할 때는 그냥 사실 아무 때나 사용하셔도 거의 무방해요. 그러니까 수호의 기도를 먼저 쓰더라도 그 5초의 무적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대의 어떤 공격을 저지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기다렸다가 카운터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반대로 줄딜 상대를 할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4번 몬스터, 상대방이 이제 열 공격 형태의 딜러들을 많이 갖고 왔다라면은 4번 몬스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핸들을 빨리 돌리고 4번 몬스터에 지속적으로 써주는 방향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광역딜 상대로는 아무 때나 쓰시지 말고 보통 광역딜을 넣는 광역덱은 특징이 있어요. 버프를 중첩한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버프를 어느 정도 많이 쌓아가고 있다라면은 곧 광역딜 공격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스킬을 사용해서 인내 버프를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지션입니다. 자, 잔느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수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호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잔느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케메누를 쓰는 게 효율이 훨씬 좋겠죠. 그렇다면 이 수호의 기도를 자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택을 쌓아줘야 돼요. 그만큼 잔느를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고 전방 앞쪽에 배치를 한다면 이 수호의 기도 스택을 쌓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하는 건 역시 8번 자리가 되겠죠. 잔느는 8번 자리에 있게 된다면 마지막 마무리 캐리가 가능한 몬스터죠. 그렇기 때문에 8번 자리에서 스턴과 힐 유지력도 있고 적절한 데미지, 빠른 공격 모션, 모든 이 수치가 잔느는 8번 자리에 가라 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느는 8번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으로 가면 수호의 기도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1번, 2번과 같은 최전방 위치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잔느를 어떤 몬스터와 조합을 하면 좋은가? 라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체력이 높은 몬스터들입니다. 자, 잔느의 회복 효과는 최대 체력에 비례한 최대 체력의 25%의 회복량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체력에 비례한 회복량을 가지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아군 몬스터의 체력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잔느를 사용하는 타이밍은 보통 최전방에 이제 있는 선봉 몬스터가 탱커형 몬스터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번 자리에 뭐 탱커, 2번 자리에 탱커 이렇게 있을 때 잔느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 1, 2번 몬스터가 죽고 나서 뭐 3번 몬스터에는 버프를 주는 몬스터를 넣거나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상대적으로 체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잔느를 쓰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가장 체력이 낮은 몬스터가 체력 비율이 높을 때 잔느를 사용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 하면은 그냥 덱 전체의 체력이 높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때나 스킬을 쓰더라도 잔느의 효율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잔느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덱 조합을 좀 보자면 전체적인 코스트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잔느는 수호의 기도를 자주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수호의 기도를 자주 쓰려면은 잔느가 덱이 순환이 돼서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즉 덱의 전체적인 코스트가 낮을수록 덱 순환이 유리하겠죠. 자, 이번엔 스펠입니다. 자, 잔느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스펠이 대부분이 다 잘 어울립니다. 자, 잔느가 수비적인 스펠이 어울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장기전으로 가고 이제 게임이 안정적으로 나의 덱이 안정적으로 오래 갈수록 덱이 순환이 되면서 잔느를 사용할 빈도가 늘어나요. 그만큼 수호의 기도를 쓸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겠죠. 별거 없어요. 그런 이유로 그냥 수비적인 스펠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이하게 잔느가 있을 때 쓰기 좋은 스펠 중에 하나는 생명력 전환이에요. 자, 생명력 전환은 스킬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몬스터가 보통 체력이 제일 낮은 몬스터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 낮은 몬스터는 거의 죽기 직전의 몬스터이기 때문에 생명 전환을 쓰고 그 해당 몬스터가 죽어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잔느가 있을 때는 수호의 기도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수호의 기도 또한 가장 체력이 낮은 몬스터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호의 기도를 먼저 사용하시고 생명력 전환을 그 다음에 쓴다면은 무적이 지속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명력 전환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생명력 전환은 잔느를 사용할 때 웬만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스킬석입니다. 자, 스킬석 같은 경우에는 잔느는 좀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몬스터예요. 그래가지고 희귀와 영웅, 전설 3개의 스킬석이 모두 다 쓸 수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희귀 스킬석부터 살펴보자면은 피해량 증가 스킬석인데 차선으로 쓸 수 있어요. 주력으로 일단 범용적으로 쓴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언제 많이 쓰냐, 후열 8번 위치에 배치를 한다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잔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을 늘리는 보라색 스킬석, 영웅 스킬석보다는 이제 희귀 스킬석으로 그냥 데미지를 늘려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8번 정도 자리 한정으로는 희귀 스킬석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희귀 스킬석이 주력일 수도 있어요. 잔느의 위치는 거의 열의 9은 8번으로 가기 때문에 희귀 스킬석이 주력이다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자, 그 이외의 포지션이라면은 영웅 스킬석 끼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포지션은 자리는 이제 그만큼 더 8번 자리만큼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조금 더 빈도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보라색 스킬석으로 체력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색 스킬석으로 체력이 는다고 해가지고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영웅 스킬석도 좋은 스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용적으로는 보라색 영웅 스킬석이 더 잘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설 스킬석입니다. 자, 전설 스킬석도 굉장히 좋은 스킬석입니다. 왜냐면은 잔느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잔느의 활용 가치는 결국에 수호의 기도에 있다라고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수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이 수호의 기도에 필요한
스택을 하나를 줄여둔다는 거. 그러니까 잔느가 일반 스킬, 스턴 스킬을 한번 쓰고 바로 수호의 기도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 잔느가 포함된 덱의 순환 구조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구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을 좀 하셔야 되고, 이거에 맞춰 덱을 다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덱 순환이 내가 필요할 때 이 카드를 뽑으면 좋겠다라는 카드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잔느의 수호의 기도가 더 자주 나올 테니까. 그래서 덱을 순환시키는 것도 어렵고,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덱을 구성한다는 것도 어렵고, 전투를 할 때도 덱 순환이 막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카드를 적재적소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잔느의 이 전설 스킬석을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덱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란에 적어놓지 않은 거가 하나 있는데, 뭐가냐면요, 인내 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 버프가 기존 3에서 2로 이제 너프를 먹어서 패치 이후에 내려간 형태인데, 지금 인내 2 버프가 아니라요, 잔느가 전설 스킬석을 사용을 하고 후열에 보통 잔느를 배치를 하겠죠. 그 상태라면 아군 전열 몬스터가 1마리, 2마리, 3마리 정도 죽고 이제 아군 몬스터가 4, 5마리 남았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인내 버프를 무한히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스킬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 3 버프를 꾸준히, 그러니까 후열에 쉐넌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후열에 보통 4번 자리, 5번 자리죠. 5번 자리나 6번 자리에 쉐넌을 많이 넣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상태에서 쉐넌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방어력 3 버프를 유지하는, 자, 이런 형태의 덱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현 메타고 강력합니다. 이거를 잔느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인내 3 버프로 버텨준다면 방어력 버프보다 인내 버프가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방어력 버프와 중첩도 가능하겠죠. 자, 잔느를 사용하면서 쉐넌도 같이 써준다. 그럼 정말로 튼튼합니다. 거의 딜러가 제일 앞에 있는데, 그 딜러가 아니고 그 딜러가 탱커 이상의 그 탱킹력을 발휘를 해요. 자, 이러한 효과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만큼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가능한 스킬석이기 때문에 좋은 스킬석입니다. 저는 사실 전설 스킬석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킬석을 사용한다면 덱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자, 남은 건 이제 룬입니다. 자, 룬은 대체할 게 없어요. 화력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잔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비적인 형태의 몬스터이기 때문에 체력을 늘려주는 것 효율이 좋고요. 스킬 자체에 이제 체력 개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활력 룬 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잔느는 활력 룬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잔느는 결국에 후열 배치,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번 자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편이고요. 자, 잔느의 스킬 개수는 낮은 편입니다. 공격력과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개수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룬 강화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굳이 체력과 공격력이 붙어야 되고 막 룬이 엄청 강해야 되고 이런 거를 넣어주실 필요 없이, 잔느는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룬, 방어력이나 뭐 저항 같은 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수비적인 룬, 아무거나 그냥 효율 좋은 룬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잔느의 가장 아이덴티티는 스턴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봉이 어떤 스킬을 사용을 했다라면은 그 스킬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잔느의 거의 사용 이유예요. 잔느는 수호의 기도와 이 빠른 모션 스턴 두 가지가 존재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내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로도 잘 못한다 라면은 그냥 케메노 쓰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스턴으로 상대방 성봉이 스킬을 쓸 때 무조건 끊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수호의 기도를 사용하실 때도 항상 가장 체력이 낮은 몬스터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의 몬스터에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대방에게 광역 딜러의 존재, 광역 딜러가 있을 때는 수호의 기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몬스터에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자, 이러한 거를 잘 파악하시려면은 제일 체력이 낮은 몬스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린다 하면은 잔느를 꾹 누르고 계세요. 자, 이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아는 팁이겠지만 해당 스킬 카드 몬스터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그 카드를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어느 몬스터에게 스킬이 적용될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좀 파악을 하시면은 가장 체력이 낮은 몬스터를 이제 알기가 쉽겠죠. 자, 이외에도 스킬석은 설명드렸습니다. 전설 스킬석이 가장 좋은 스킬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전설 스킬석은 난이도가 그만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러한 덱 구성
그리고 순환에 대한 게 어렵다라는 분들은 전설을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전설 스킬석을 쓰고 더 어렵기만 하고 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영웅 스킬석이 일단 범용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8번 자리에 한해서는 희귀 스킬석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결론은 잔느는 스킬석 3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비슷하다. 스킬석 3개의 우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룬 같은 경우에는 활력 룬 껴주시면 됩니다. 자, 체력에 비례한 공격력 개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룬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활력 룬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몬스터 집중 탐구 잔느 편이었습니다. 자, 잔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게임 노가였습니다.